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지진 소식 한 번 더 현장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윤두열 기자. 뒤를 보니까 주민들이 주변 정리를 시작하신 건지 어떤가요? 네, 이곳은 진앙에서 3km가량 떨어진 포항 흥해읍 용천일입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이번 지진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 뒤에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집 한쪽이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쪽 안에 구멍으로 보이는 거 뭘까요? 예, 집 안에 있는 장롱이 아예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진 곳을 시작으로 집 전체가 떡하니 갈라졌습니다. 집 안은 아예 살펴볼 필요도 없겠죠. 지금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서 집 안에 있는 잔해들 그리고 집기들을 하나둘 꺼내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거나 일을 마친 다음에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도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뒷집 옆집 할 것 없이 이렇게 다들 모여서 335 내일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곳 주민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마을회관에서 좁고 불편하게 오늘도 잠을 청해야 합니다. 사실 이곳 마을을 비롯해서 오늘 흥해읍 전체에 군인 500명이 투입돼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해를 치우거나 담장을 쌓는 등의 그런 단순 작업 정도였습니다. 집을 이렇게 고치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윤 기자가 있는 곳이 시골 마을인데 저렇게 또 주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또 피해가 컸던 읍내나 도심 지역은 아예 복구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건물은 어제부터 긴급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16개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구는커녕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추가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게 더 급한 상황입니다. 네, 2차 피해를 막는 게 급하다고 했는데 포항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성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진으로 휴교령이 내려졌던 포항시내 대부분 학교가 20일 월요일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정상화되는 건데요. 그런데 파손된 학교 건물에서 성면 덩어리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초등학교라든가 흥해중학교 천장이 아예 무너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 있고요. 성면 자재들이죠. 그리고 아예 천장재가 틀어진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성면의 경우는 방진복을 제대로 갖추고 습식 방식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빗자루로 그냥 이렇게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성면 정화가 제대로 될 때까지 휴교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쌓이지는 않았지만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그만큼 추웠다는 건데 지진 현장인 포항은 낮 동안 상대적으로 포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집니다. 어한희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주변은 오늘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대피소로 온 아이들은 얇은 옷차림으로 배드민턴을 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 뒤인 오늘 포항은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추워집니다. 밤새 비가 내리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은 제주는 최고 2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눈으로 바뀌어 1에서 3cm가량 쌓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포항의 강수 확률은 낮은 편이어서 복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춘천은 영하 4도, 청주, 대전은 영하 2도로 떨어지고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2도, 청주 3도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도 아침 기온은 5도에서 낮 기온이 별로 오르지 않겠고 모레 아침엔 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지는 만큼 주말 내내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끝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포항 지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는데 이런 제보들이 어떻게 기사가 되는지 저희 사회부 기자들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마이크를 달고 오시죠. 바꾸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보도국 사회부에서 지금 바이스로 있는 이승필 기자라고 합니다. 바이스라고 하면 낯선 용어라고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사회부에 경찰청을 출입하면서 사건 사고를 주로 취재하는 사건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동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기동팀에서 부팀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캡은 다들 알고 계시죠. 팀장이 캡이고요. 그리고 부팀장인 제가 그 바이스 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소셜 라이브에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제보 영상을 잘 활용하고 또 여러분의 제보 영상과 함께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취재를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사건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취재하고 있는 2년차 기자 서효정 기자가 함께 해줄 계획입니다. 서 기자, 한번 인사하시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 사건팀 2년차 기자 서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또 그 제보들이 어떻게 기사가 되는지를 좀 들려드릴 계획이니까요. 잠시만 지금 자리 정리 중이라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완벽하게 이 준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하이. 제가 그동안 출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그 소셜 라이브 오늘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업계 용어로 입봉이라고 하는데 소셜 라이브 제가 오늘 입봉하는 날입니다. 바이스 입봉한 날입니다. 네. 와.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월수에는 출연 안 하겠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출연을 하겠다. 맞나요? 뭐 그런 셈이죠. 손석희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소개를 다 이미 잘 해놔서,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신 대로 오늘은 이제 제보를 테마로 해서 사회부 기자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이승필 바이스, 바이스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팀의 서효정 기자. 네. 그러니까 팀원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매일 저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잘 해주나요? 네. 팀장님이? 네. 이게 약간의 좀 주저함이 있었던 것 서효정 같긴 기자는 한데. 지금 해화 라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학로 있는 쪽 해화 라인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까지 아주 큰 그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해화경찰서와 또 어디를 해화경찰서와 커버하고 있습니까? 중랑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도봉경찰서, 노원경찰서, 강북경찰서, 제가 경기 북부경찰서 다 외웁니다. 의정부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양주경찰서, 포천경찰서, 파주경찰서, 동두천경찰서, 그다음에 고양경찰서, 일산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되게 많습니다. 이야, 또 설마 정말 다 할까 하고 한번 테스트 겸 이야기해봤는데 평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와는 집회가 많을 것 같고 사건 사고가 많은 경찰서가 있을까요? 사건 사고는 주로 중랑경찰서가 좀 큰 건이 좀 많은 편이고요. 최근에 또 이영학 사건이 또 사건도? 중랑경찰서에서 있어요. 원래는 이제 사회부가 기자들이 자기 이제 이것도 업계 용어인데 나와발이라고 하죠. 자기 맞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인력난에 엄청나게 시달리다 보니까 서효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취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거기 가서도 단독 보도를 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거의 에이스여서 제가 함부로 못 하는데요. 단독 머신이에요. 네. 다른 팀원들도 이거 다 보고 있을 텐데 괜찮나요?
뭐 뒷감당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는 다 각자 했을 테니까 이승필 기자는 또 사실은 정치부에서도 상당한 민원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승필 기자와 저는 이제 같이 정치부 국회 출입도 했었고 그렇죠. 필라인을 그렇죠. 구성을 하지는 않았어요. 조직 내 하사 조직 이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필라인 2012년 대선을 저희가 함께 뛰었었죠. 그렇죠. 뭐 뛰었다기보다 제가 뭐 우리 김 앵커 지휘를 받아서 그때 취재를 했는데 거의 그때 이 관계가 지금 이 관계입니다. 팀장급 그다음에 팀원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승필 기자 덕분에 뭐 먹고 살았죠. 계속 그냥 보도 열심히 해오고.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덕담도 많이 해야지. 그리고 또 저 서효정 기자하고도 개인적인 연이 좀 있어요. 지금 한 번도 같은 부서에 있지는 못했지만 서효정 기자가 정치부에 인턴으로 있었죠. 대학생 인턴으로. 네, 맞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겠네요. 그때 정치부 같이 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턴에서 인턴 이제 때부터 봤고 예. 그랬는데 이제 입사를 하고 서 기자가 입사한 이후에는 같은 부서가 없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회부로 오면서 그때부터 같이 일하게 됐는데 역시나 그 인턴할 때 잘 배웠더라고요. 어떤 선배한테 배웠어요? 누구였죠? 대답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선배들과 있었던 거 하는 대답은 네. 아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서 기자랑 논의 뭐 사전에 회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공개 한번 해보시죠. 되게 너무 부끄러운데 별게 아닌데 이게 또 보여드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어디 좀 노트 같은데? 내일 대학 기말고사 노트인가요? 이게 사실은 수학 노트거든요. 보시면 세상에. 수학 노트라고 써 있는데요. 예. 이게 수학 노트를 제가 취재 수첩으로 쓰는데 이유가 이거 잠깐 클로즈업 해가지고 대학 한번 좀 강의 노트 잡아주시죠. 필기한 것처럼. 와. 최근에 있었던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취재를 하면서 적은 건데 네. 자, 10월 30일 뉴질랜드에서 긴급 인도 구속 요청 이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군요. 대단하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세어보니까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열흘 정도를 제가 계속 이거를 사건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음날 되면 사실 이런 세심한 것들은 잊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정리를 해놔야 다음날 이렇게 넘겨봤을 때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저희가 다루는 또 전해드리는 뉴스를 저희가 100%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1, 2번은 뭐였고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 파악하려면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아마도 정치부 인턴 할 때 모필 선배한테 아마 들었던 얘기였을 것 같은 그런 뭐 세상에. 지도 편달 아닐까 싶은데. 특히나 요즘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요만한 크기의 그 취재 수첩을 수첩. 가지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 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너무 가까이 찍으면 안 돼요, 제 거는. 제 거는 근데 올해 거 맞죠? 비밀이 많이 들어있는 너무 악필이고 주로 그림이 많이 있네요. 예, 그림 많고 낙서 많고 이래서 지겨워. 제가 가끔은 제가 너무 악필이라 제가 쓰고 나서도 뭐라고 썼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보통은 다 이렇게 그냥 조그만 수첩에다가 많이 정리를 하는데 맞아요. 예, 저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참.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상당히 긴장하게 된 게 예. 여기에 도대체 뭘 적어놨을까. 취재한 것도 적어놨겠지만 또 뭐 캡이나 바이스한테 지시받은 것도 뭐 적으면서 소회도 남겨놓고 이렇다 보면 무슨 내용이 있을지 참 이게 참 없어요 혹시? 나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 적어놨는데 바이스에 대한 뭔가 언급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간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것들을 적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네. 제 감정 같은 것들을 좀 적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이게 이거 지금 정치부 4월 시절이네? 1일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네. 4월 1일, 11일? 11일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가시다 보면은 어디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때 제가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셨죠.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를 마크를 하던 대선 때였는데 직전이군요. 4월 12일. 이번 대선 때인데 4일째
4일째인데 이렇게 서툰가 하면서 이렇게 유유하면서 되게 좀 저 자신을 좀 스태치 꼼꼼히. 네, 여기 그 밑에 이제 저 잘하고 선배들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굳이 SNS에다가 그런 거 적지 말고 거기다가 적어주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아 그래요. 이 얘기를 사실 우리가 뭐 오늘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그거는 꼼꼼히 네. 또 보는 걸로 저희가 선배들 얘기 뭐라고 적었는지 이렇게 하고 제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건 사고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보를 주로 저희 사회부에서 많이 맞아요.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왔죠? 뽑아봤는데요. 이게 여기 그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지는 공개를 못 이게 하겠고 지금 제보가 다 들어온 거죠? 이게 오늘 하루 동안 이제 JTBC 보도국에 들어온 동안요? 제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항에서 지진 이 피해가 얼마나 됐는지 이 사진을 첨부해서 제보를 해준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시청자들의 제보 덕분에 저희가 하루하루 생생하게 보도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기도 하지만 이만큼을 다 확인을 하는 것도 엄청난 업무일 것 같은데 이게 따로 프린트해 온 거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정말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예. 프린트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 장당 다 들어온 게 아니라 한 장당 몇 페이지가 되니까 예. 모아봤더니 이 정도 두께로 지금 날마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제보를 너무 많으니까 다 소화는 못하고 예. 이제 현안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제보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온 제보들 중에? 최근 들어온 제보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너무 사건 사고들이 험악한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 관심을 받게 되고 화제가 됐던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제보 영상들 많이 들어오고 팩트도 많이 들어오고 하죠. 그거를 최근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 기자? 최근에 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영학 사건 때. 그렇죠. 서유정 기자가 이영학 사건 또 전담해서 취재 많이 했었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 제보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제보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는 이영학 본인이 저희한테 제보 영상을 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내 시신과 관련된 네. 그렇죠. 영상이었던 저희가 걸 이제 기억을 보도를 하는데 하면서 네. 주말에 그 얘기를 이제 손영석 팀장이 손영석 캡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맞아요. 이게 네. 과연 방송이 가능할까 해서 한 번 하루를 이제 미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잠깐이라도 혹시 조금 관련된 저희가 게 있나요?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그럴 정도였던 거죠. 저도 보고 나서 거의 점심을 못 먹을 정도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이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이 제보는 한 달 전쯤인가요? 네. 한 달 전쯤, 이게 그러니까 9월 초에 들어온 네, 거예요. 9월 초에 그때는 그 부인이 자살을 한 그 그렇죠. 시점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범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제보를 받은 건데 그때는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보창을 검색을 해보는데 네. 이영학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본인이 이 영상이 한 달 전에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거를 팀에서 불의하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가 주말 근무 때였는데 갑자기 저희 이 장면 아닌 건가요? 이게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신이 병원에서 이렇게 이불에 쌓여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열면서 자기 그 카메라로 보여주거든요. 이영학이. 그렇게 하면서 시신에 이렇게 지금 입을 맞추는 장면인데 지금 이거는 이영학 씨의 뒷모습인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동영상으로는 절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일부분만 capture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뭐 너의 억울함 다 풀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딸의 그 친구의 학부모였던 건가요? 그 네. 제보도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영학 사건 관련해서 뭐 여러 제보들이 많았는데 네. 그 딸 친구의 학부모님도 제보를 한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영학의 딸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그런 거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아빠가 좀 자기가 아빠가 되게 무섭다. 아빠 말씀 거역하면 야단 맞는다.
내 삶이 너무 싫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들음으로써 저희는 그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할 때 좀 이영학의 딸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좀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죠.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같은 경우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네.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제보가 실제 경찰 조사나 여러 가지 저희 자체 취재보다 훨씬 빨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 서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 저희가 또 보여드리려고 영상이 그 캡처 화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보를 캡처한 거죠. 그렇죠. 그때? 예, 저희 제보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운영이 네. 되는 거군요. 기자들이 네.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건데. 그럼 본인이 이거는 사건 사고제보다 아니면 이건 칭찬이나 미담 네. 제보다 소비자 고발이다 이렇게 그렇죠. 카테고리를 정해서 네. 예. 제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 살인 사건이 났을 때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중에 제보를 올려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현재 현장 감식 중 용인 동부경찰서. 그러니까 이미 도주한 상태였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당시에 네. 피의자로 전환이 됐나요 지금? 피의자인 지금은 상태죠. 피의자로 예, 전환이 됐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찰이 이 사건을 언론에 공식 발표하기 전에 네.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예.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경찰보다 소방대원이 더 앞서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제보였나요? 그게 뭐 누가 앞서갔다 이런 얘기를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해봤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니었고. 판명이 되었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제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의 지인분이 좀 이렇게 그런 거 들은 것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제보를 또 해주신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주워들은 것들을 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때 그게 사실은 그 피해자가 그 집 안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자기 친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살해하고 도망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본 사람은 그 경찰 그리고 그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 이 정도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소방대원의 지인분이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그려볼 수가 있었죠. 덕분에. 예.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좀 더 정확한 보도 또 예. 빠른 보도 이제 해드릴 수가 있는 걸 텐데 네. 또 이렇게 사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보들도 있지만 또 뭐 재밌는 제보들도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예, 그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업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늘 들어온 제보,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또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한테 이 부분은 경기 남부니까 너가 해라, 아니면 북부니까 너가 해라 이런 배정도 나눠주기. 하고 있거든요. 야, 그럼 또 그 선호하는 지역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제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보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자주 들어오는 제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UFO 제보가 그렇게 자주 그렇습니까? 들어옵니다. 예. 그럼 실제로 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러나요? 네, 뭐 산책 중에 UFO를 본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촬영하다가 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이건가요? 이건데요. 실제 이건. 사진인가 봐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좀 사진이 화질이 괜찮은 걸 가져와 봤었는데 남산타워인가? 남산 예. 쪽을 이제 찍었는데 산책을 하시다가 이분이 예. 근데 이런 점들이 보인다, UFO가 아니냐 이렇게 확대 좀 해보죠. 네, 확대해 별 보죠.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초록색이에요. 약간 조금 더 초록빛깔이 커요? 나는 세 개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갈 리는 없고. 근데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확인하고 싶기는 하지만 예. 이거를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이거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UFO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거 단독 보도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어요? 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UFO 취재도 잘 안 되나 봐요. 서 기자도 JTBC 사회. 분발하죠. 남산을 여기 나와바리가 아닌 거기로. 그럴 수 있겠네요. 경기 북부 네. 이제 해화 그러네요. 네. 뭐 그리고 이런 그 UFO 제보도 있지만 또 미담. 예. 오늘 경치가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소유진 기자가 그건 한번 봤죠? 네. 어떤 거였었나요? 그게 이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찍어서 보냅니다 하면서 그 한 중학생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해보면 이거를 본인이 찍으신 거예요. 너무 잘 찍었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 지진. 이따가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 지진.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예.
무지개. 이번 이제 무지개를 찍으셨다고 또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절묘하게 찍으셨네요. 근데 이런 게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카메라 방송사 카메라가 상당히 화질도 좋고 뭐 영상도 뛰어난데 이 방송사 카메라로 찍으면 무지개 포착이 잘 안 되는 되죠.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저 멀리서 찍어야 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근데 이렇게 주시면은 제보 사진으로 가지고 저희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인상적인 사진인데 그 8월 말에 어떤 분이 손녀딸 그 사진이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주셨냐면 다들 지치고 힘들 텐데 이거 보고 좀 행복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강아지가 대문 밑으로 빼꼼 이렇게 애기랑 네.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너무 귀엽다. 24개월짜리 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보 그 사이트를 보면 그 흉악범죄 막 이런 걸 보다가 갑자기 이걸 딱 봤는데 그날 너무 힐링이 돼서 힐링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 시청자들한테 소개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딱 한 장 있는 거여가지고 그 당시에 처리는 바로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보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참 감사하다는 거, 또 저희 보도국 직원들이, 보도국 가족들이 또 많이 힐링이 됐다는 것도 전해드릴 수 있고 이게 좋겠네요. 저희 클로징에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저희 클로징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랬을 좋았을 텐데. 뭐 다시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혹시라도 물론 뭐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정해요 그냥. 시청자분들의 또 여러 같은 성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제보는 저희가 간혹 또 소개해드리는 걸로 주말 뉴스니까 그렇죠. 너무 그 긴장감만 들잖아요.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한 템포 쉬어줘야 되는 그런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쉼표 같은 뉴스 그런 뉴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고 오늘 뉴스만 해도 굉장히 숨이 벅찬 그런 뉴스들로 꽉 런다운이 채워졌습니다. 맞아요. 댓글에 홈페이지에 공유해달라는 댓글도 많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좋습니다. 실명해가지고 보내주신 분 성함 다 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가 또 이렇게 제보를 많이 보내주신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취재해줘서 이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또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태블릿 PC 보도 이후 아무래도 또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상당히 부쩍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저희가 제보가 확실히 늘었는데요. 오늘도 뭐 한 160여 건 정도 받았더라고요. 접수가 돼 있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의 관심도, 애정도하고 맞물려서 가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취재 지시도 내리지만 제가 직접 제보하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뭘 제일 궁금해하시고 당부를 하시냐면 첫 번째 신원 보장이 확실히 되느냐, 내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내가 보도한 거를 어떤 외압 때문에 제대로 나가지 못한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꼭 물어보세요. 그거는 그만큼 신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가급적인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제 무슨 내부 홈페이지 이런 걸 캡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밑에 그 컴퓨터 화면을 밑에 트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사람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제보하신 분의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다 모자이크 처리를 잘 합니다. 보호해 드려야죠. 정말 전 국민이 요즘은 취재 기자 같은 게 저는 이번 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더 느꼈어요. 맞습니다. 정말 기자만큼 스스로 취재를 해서 제보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이번 지진 특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제보들이 없었다면은. 그렇죠.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한 명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내용 확인하고 뭐 전화해서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동팀에서 한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그것만 계속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포트 우리가 2개의 제보로만 구성해서 리포트가 2개 나갔죠. 그리고 어제는 또
그 교대 옆? 네. 교대에서 화재가 있었을 때 나서 있었잖아요. 서울교대요? 서울교대 근처에서 화재가 9시 반에 났는데 첫 제보가 9시 41분에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제보가 한 70여 개가 쏟아지더라고요. 아. 그 각자 다들 요거- 관련 제보 캡처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나는 걸 찍은 분이 계시고 또 막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뭐 이런 것도 계시고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쫙 이렇게 다다다다 서울교대 관련 저희가 역시 제보들이. 제보해주신 분들 성함은 다 불러드려야 가려드려야 되기 가렸습니다. 때문에 네. 예. 아니 정말 뭐 저희가 앞서서 포항 지진과 관련된 제보 또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혹시나 모를 불이익 같은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또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그 특히 방송 기사는 사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할 때도 그런 점들을 많이 노력하고 하는데 JTBC를 믿고 그런 소중한 영상 주시고 또 그리고 제보를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애초에 알지 못했던 각종 부정, 그럼요. 비리, 부패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JTBC 기자들이 몸은 고되더라도 힘내서 할 수 있게 항상 영양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또 이렇게 또 특별한 주제로 금요일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소프라를 또 소프라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죠. 진행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주말 뉴스 중에 우리 고정 코너가 하나 있죠? 중요한 고정 코너 뭡니까? 제보 파일 6001 라고 있어요. 제보 파일 6001을 한 지 그래도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아주 많이 저희가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예. 제보 파일 6001을 담당하고 있는 또 사회부 기자가 우리 또 이승필 바이스입니다. 아, 예. 예. 제가 그 첫 소식으로 혼다 자동차 녹을 맞아요. 보도를 했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호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순전히 이제 제보로만 시청자들의 제보로만 바탕으로 해서 주말 뉴스 중에 금토일 뉴스 중에 한 번 정도는 꼭 소개를 저희가 이제 물론 취재를 해서 제보 내용 바탕으로 취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또 믿음직한 JTBC 사회부 기자들이 나서서 직접 취재를 하고 또 궁금한 부분, 가려운 부분 이런 거 다 긁어드리는 그런 이제 코너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앞으로도 제보를 또 해주시면은 뭐 콕 집어서 제보 파일 6001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괜찮은데 그렇게 또 제보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취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수 있는 거 맞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막내 우리 서효정 기자도 한마디 또 당부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저희 제가 이렇게 제보 전화를 받으면 저는 JTBC가 좋아서 JTBC에만 알려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기자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안 그렇지만 기자가 되기 전에 그냥 일반 사람이었을 때는 어느 사건이 일어나도 사실 이거 막 찍고 이거를 올리고 전화 받고 막 기자한테 설명해주고 이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성이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JTBC에만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실 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의 기대에 또 부응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 사실관계를 열심히 파악하고 또 좋은 기사를 많이 써야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좋네요.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지은 기자 혹시 근데 예. 궁금한 거. 여기서 그래서 정말 제보를 해야겠다는데 어디다 제보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6001이 6001로 걸면 되는 건가요? 그번 없이 예. 6001을 걸면 안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751번 서울 번호니까요. 02751-6001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앱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은 아마 그 안내가 잘 돼 있을 저희 겁니다. 밑에 지금 안 나갑니까 혹시? 네. 뭐 제가 판을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또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너무 불친절하네요. 죄송합니다. 좀더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벌써요. 아유.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보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다 같이 한번 드리고 그렇게 네.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제보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네.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제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무서웠거든요. 아주머니 분들이라 손님이 발을 못 대시더라고요. 그 입구 쪽에서 손님들은 다 내보냈는데 저희 주방에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사실 무서웠거든요. 저도 사실 무서웠거든요. 아주머니 분들이라 손님이 발을 못 대시더라고요. 그 입구 쪽에서 손님들은 다 내보냈는데 저희 주방에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사실 무서웠거든요. 괜찮아?